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이 20만원씩 한 번 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서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뉴스에도 정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요. 2020년 6월 2일 연합뉴스의 기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정부에다가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20만원씩 약 5,184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사업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저희가 이미 지급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지급받으신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비교해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부터 4인 이상 가구가 100만원, 그래서 5인, 6인, 7인 가구든 상관없이 100만원이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지급하고자 제안한 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 1인당 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이 6명이면 총 120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1차에 있었던 그 가구원 수의 기준 최대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이런 걸 건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해서는 이 수요를 보강해야 된다. 이 수요를 보강한다는 얘기는 즉 국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얘기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이런 지원금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희 이미 여러 차례 각종 지원금들이 이미 지급이 되고 있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먼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예시로 들어서 한번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원씩 줬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이면 특별한 조건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받게 해줬었죠. 이렇게 지급을 하고 봤더니 경기도의 자영업자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월 셋째 주에는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97%, 즉 작년에 카드 매출 100만원이었으면은 올해 4월 셋째 주는 약 97만원 정도가 나온 거고, 근데 이게 5월 셋째 주가 되면서 107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셋째 주는 100만원을 팔았었는데 올해 5월 셋째 주는 오히려 작년보다 카드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4월 대비해서 5월이 매출이 12%가 늘었고 12%포인트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과 대비했을 때는 오히려 매출이 7% 더 늘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준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00만원이었었고, 이 외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조건 없이 지급이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부에서 준 지원금도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상공인 분들한테. 그래서 체감 경기가 어떠십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73.8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0보다 낮으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5월 달에는 많이 줄었어요.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 경기 지수가 100을 넘었습니다. 100을 넘으면서 좋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많아진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소상공인 분들이나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은 체감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몸소 느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소상공인 분들과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인데 이분들께서 체감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큰 효과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과거에 소비 안 하던 것들도 소비하게 되면서 조금 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음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편적인 두 가지 예시만 들려드렸지만 정말 당연하게도 돈을 쓰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데 돈을 이렇게 문제 없고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는 걸까요? 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잠깐 볼게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인데요. 지난 2019년에는 40% 정도였는데 올해는 46.7%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자, 내년에는 49.2%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출처는 IMF고 이런 식으로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작년 2019년에는 40%에서 2021년에는 거의 50%까지 약 20%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데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데이터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주요국의 부채 비율을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50%가 넘어가고 그리스는 200%, 미국은 130%, 프랑스 115%, 독일 68.7%. 자, 이거에 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주는 거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국가 부채가 상승하게 된다. 자, 결국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부채가 상승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진 않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수적인 부분은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데요. 자, 왜냐하면은 그 정부가 1년의 예산을 잡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로 달라라는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국회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추가 경정 예산은 이렇게 정말 제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5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올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에서는 그 정부의 그 추가 경정 예산 요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어떤 방향이든 의결을 해주겠죠. 의결을 한 거에서 찬성을 가정하고 찬성했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정부가 그 기획한 내용을 집행하게 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5개의 단계를 거쳐서 지급이 된 거고요. 자, 2차는 지금 이제 이 기획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 기획 단계에 이런 거 합시다 라고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날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었어요. 자, 이때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홍 부총리가 아직까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재정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추가적인 지급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 기획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분인데, 이분께서 지금 추가적인 지급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약간의 난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와는 이제 정면으로 대치되는 얘기죠. 이재명 지사는 줘야 된다. 그것도 6월 2일날 홍 부총리가 6월 1일날 나는 돈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돈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이 논란을 조금 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급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2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긴급재난지원금 2020년 3월 30일날 정부에서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3월 30일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 4월 3일날 당시에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 하위 70%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제 그럼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얘기가 또 일주일 뒤에 나왔었고, 근데 고소득자들은 자발적인 기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회에 이러한 기획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5월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국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죠. 그렇게 하자 이제 4월 30일날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을 하고요. 4월 30일날 의결하자마자 5월 4일날 바로 정부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바로 했고, 5월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고요. 5월 18일날부터는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방문 신청, 그리고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늘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은 약 98.6%고 총 13조 4,810억 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니까 처음 기획했던 그날은 2020년 3월 30일이고요. 그리고 처음 지급이 시작된 거는 2020년 5월 4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한 45일 정도가 소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차 때 45일 정도가 소요가 됐으면 2차 때는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긴급재난지원금의 이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 돈이겠죠?
1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45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급이 된다면 며칠이나 걸리게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혹은 국회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가장 빠르게 정리해서 자세하고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